안녕하세요. 독재코치입니다. 지난번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여러 댓글들을 보며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정말 부모님들이 애쓰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들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매일 하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런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 한 번쯤 참고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와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기대를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아이와 갈등을 빚고 불안한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비합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니까 매번 화내고 싸우고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데도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마 답답한 마음에 아이가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나 당장 누가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부터 연습을 제대로 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를 바꾸려고 참고 또 참다가 폭발하기를 반복하면서 1년 뒤에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경험을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전에 이 영상에서 저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사실 저는 누구보다 불안이 많고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 같은 그런 다혈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수년 동안 지속하면서 그런 성향도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아이들 교육 적으로도 불안감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죠. 물론 지금도 스멀스멀 불안감이 때때로 올라오지만 이렇게 메모하는 것이 오래돼서 그런지 자동적으로 불안한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습관이 생겨서 그 불안함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그저 감정을 시시각각 체크해 보는 것에 그쳤었는데 이런저런 영상이나 책들을 참고해서 지금은 메모의 형식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감정 일기를 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상황과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 또 나의 감정,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구분해서 써도 괜찮고 저는 그냥 글처럼 쭉 써 내려가기도 해요. 처음에는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나를 감정적으로 만들었던 사건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쓰고 상황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효정이 친구 맘 모임에서 수학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 성재는 예비 중인데 고1 수학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음. 또 어려운 영어 원서를 쭉쭉 읽어 나간다는 진숙이 이야기에 기가 죽음. 진숙이 엄마가 은근히 나를 은따시키고 있다. 이렇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고 그때 올라왔던 감정들을 있는 대로 다 쓰는데 이 감정을 쓰기 전에 이 감정을 불러일으킨 생각들, 그러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즉각적으로 들었던 생각들을 먼저 써보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은 쭉쭉 잘 나가는데 왜 우리 애만 느려 터졌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불안해 죽겠네. 내가 너무 정보를 몰라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난 왜 이렇게 무능력한 것 같고 바보 같지? 진숙이 엄마는 나를 개무시하고 은따시키는 것 같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어떤 상황에서 즉각적인 나의 반응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감정들을 쭉 적어보는 거죠. 불쾌함, 시기, 질투, 창피함, 무력감, 분노, 원망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잠시 이 감정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나 불쾌하고 창피하고 시기 질투도 났었구나. 그러니까 분노가 들고 아이와 나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었겠네. 내가 그랬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거죠. 이걸 제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던 감정 코칭 있잖아요. 아, 그것을 나에게 해주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집에 와서 열을 내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고, 그래서 네 마음이 어땠냐며 묻고, 아이가 감정을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감정을 수용해 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감정이 누그러져서 이후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잖아요. 이렇게 감정을 수용받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존감은 물론 사회성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아이가 씩씩거리며 화난 것을 이야기하려는데 부모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한다던가, 아이에게 너도 잘한 게 없다는 식으로 잘못을 짚고 넘어간다던가,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외면해버리면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담아두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을 배우려고 애는 써봤지만 정작 감정 코칭을 해줘야 할 부모님들은 자신의 감정을 수용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아이를 포함한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아는 체를 해줘야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덮어두고 가니까 반드시 어디에선가 터지게 된다고요. 보통은 아이 학습에 있어서 비교하는 상황이 될 때나 성취도가 낮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어서 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일지를 쓰면서 내 감정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기만 해도 불안감과 분노가 점차 내려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나의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해 주고 난 후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해 볼 수 있는데요. 질문은 이런 식으로 해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한 질문이나, 또 내가 궁극적으로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 합리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수학 선행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고등 수학을 잘한다는 말과 같은 것인가? 영어 원서를 잘 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진숙이 엄마가 날 은따시킨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거지? 나 혼자 민망함에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닌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우리 아이도 고등 선행을 착착 해나가는 걸 보고 싶은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하루 종일 수학만 해도 부족할 텐데 난 그렇게까지 아이를 돌릴 수는 없어. 그냥 자기 학년에 할 것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실하게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선행 속도 때문에 크게 조바심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같은 상황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꼭 보고 싶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되도록 만남 횟수는 줄여야겠다. 날 부정적이게 한 만남은 아예 안 나가는 게 더 나을지 몰라. 그 시간에 우리 아이랑 좋은 얘기하고 힘든 게 뭔지 알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얼마나 내가 쓸데없는 생각으로 나를 볶아댔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걸 반복하면서 생각이 점점 합리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차분하게 메모장을 꺼내서 내려갈 수가 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절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써볼 마음이 들거든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상황부터 떠올리며 차분히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 부정적 감정이 들 때 쉽게 자주 메모장을 꺼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훈련이 되고 있다면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는 빈도도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으로 어떻게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냐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를요. 그것은 부모의 반복된 잔소리와 부정적인 피드백, 학습을 강요하는 억압하는 태도나 비교하는 악습 등으로 아이가 의욕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이를 믿고 온화하게 대할 때 아이도 부모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마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 부모가 먼저 변하는 것이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들게 하는 것보다 100만 배는 빠른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나의 내면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어서 내가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것, 또 내가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다는 것 등을 점차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꾸 나에게 이야기해주다 보면 나에게 관대해지게 되고,
또 나에게 관대해질 때 타인에게도 점차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매일 지지고 볶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지고 볶다가도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면 이런 게 정말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눈앞에 갖다 준다고 해도 이것보다 마음이 풍성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어간다는 것이 자존감을 올려주게 되니 아이의 일로 크게 연연하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정 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가 무슨 대단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사실 얼척도 없긴 한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제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아직도 불같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공유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또 제가 항상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생각 방법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명확해지니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름 붙이기를 상담사 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스스로 상담받는 사람도 되고 상담사도 되는 것이죠.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얼마 전 저희 고1 딸내미를 보며 우라가 치밀었던 상황을 그대로 예시로 만들어 봤어요. 저희 고1 아이가 도서관 가기 전에 너무 화장을 오래 하고 있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도서관 가서 무슨 연애를 할 것도 아닌데 막 40분씩 화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고등 아이가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서 화가 나시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중고등학생 때 이뻐 보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나요? 당연히 이뻐 보이고 싶었죠. 남친이 있건 없건 예쁘고 싶은 건 여자의 본능이니까요. 그럼 따님도 여자니까 본능적으로 예뻐 보이고 싶겠네요. 나이도 방년 17세인데 얼마나 한참이냐고요.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야 하는데 얼굴까지 칙칙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도서관 화장실이나 매점에라도 가서 거울 한번 볼 때 자기 얼굴이 예뻐 보이고 자신감이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을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의 효율도 좋을 거고요. 화장을 하니 안 하니 서로 갈등을 빚게 되면 티격태격하는 시간에다가 아이가 기분 나빠서 공부에 집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해 본다면 기분 좋게 화장하고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요. 어머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볍네요. 어떠신가요? 제가 꼭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한데요. 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머릿속으로 이 놀이를 혼자 정말 자주 하고 있어요. 최대한 남의 일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 상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글만 보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또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제대로 상담이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많이 재미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